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큼 먹어서 지금 살이 쪘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기초대사량의 칼로리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먹게 되니까 이제 몸은 이미 운동할 때 누구나 그렇게 살을 빼면 요요는 당연히 오게 되고, 몸에 힘이 없어 몸의 에너지를 사용 효율을 높여주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유산소와 식단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금방 잘 빼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밥도 못 먹어서 기운도 없고 며칠 운동하면 너무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금방 포기하게 되죠. 내가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을 빼면 요요는 당연히 오게 되고 몸에 힘이 없어 의지 또한 생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너무 적게 먹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유산소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큼 먹어서 지금 살이 쪘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살이 찐 지 오래 안 되셔서 살이 별로 안 찌신 분들은 2달 정도면은 살이 다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달 정도 식단을 줄여서 살을 뺄 수도 있거든요. 2달 정도면은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2달 이상으로 거의 다 빼실 분들이 많을 텐데 2달 이상으로 빼게 된다면 이제 몸은 버티지 못하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몸이 버티지 못하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아무리 많아도 몸이 점점 지쳐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상태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대사량 정도만 먹더라고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뭐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그냥 숨만 쉬었을 때 몸이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대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만큼 먹었을 때 기초대사량의 칼로리를 먹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만 먹게 되니까 이제 몸은 이미 운동할 때 써야 되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고, 즉 연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몸 안에 있던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써서, 그리고 체지방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나가겠지만 이제 몸이 순환이 안 되고 몸 안에 있는 그 연료들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순환도 시켜주면서 몸의 에너지를 사용 효율을 높여주고, 그래서 적당히 몸에 쌓여있는 연료들, 이제 체지방 같은 거겠죠. 그것들을 소비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유산소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혈당과 인슐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식단을 짜고 진행을 하면서 이정표가 되어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몸이 변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식단을 짜면서도 어떤 부분이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지금의 이 간단한 이론적인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의 혈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혈액의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육으로 배치하고 간으로도 배치하고 지방으로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간으로 배치되고 남은 혈당들은 지방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 게 이러해서 살이 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높게 먹게 되면 초기에는 지방으로 배치시키겠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의 양으로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분비가 되면 이미 근육과 간에 배치가 다 돼 있는 상태로 혈당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신호가 계속 오니까 그 신호들을 차츰차츰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된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문 앞에 등이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잘 되던 등이 고장났어요. 아무도 없는데 불이 딱 켜져. 처음에는 확인을 해보겠죠? 이거 갑자기 왜 켜지지? 누가 들어왔나? 이러면서 확인해보겠죠? 근데 그 불이 켜지는 빈도가 자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켜진다면은 그거를 계속 확인하러 갈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도 똑같이 신호를 계속 보내지만 이미 혈당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계속 온다고 한들 세포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는 체내 혈당을 소비하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다시 움직였을 때 세포 안으로 연료인 혈당을 받아들여서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인슐린 신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니까 근육은 계속 피로하고 그리고 혈당을 소비하지 못하니까 혈액에 있는 혈당이 비중이 올라가게 되므로 지방으로 변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적게 먹어도 지방으로 많이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를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시키는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근력 운동이 병행돼야 되는 겁니다. 근육을 수축시켜주면 인슐린의 개입 없이도 세포 안으로 혈당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됐을 때는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그 운동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주차별로 어떻게 먹는 걸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별로 어떠한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반응이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나면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는 내가 무리하고 있는 거구나 라를 느끼면 되는 건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식단도 대략적으로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먹던 식사 그리고 인바디 식단 어플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텐데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는 안 빼도 되고 한 4kg 정도만 뺄 예정인데 저도 같이 하면서 제가 먹는 식사를 어떻게 짜고 그리고 내 인바디는 지금 어떻고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같이 하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먹던 식사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먹어서 지금 살이 이렇게 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큼 먹어왔는지 그래서 내 몸의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는 더 적게 먹고 하루는 엄청 많이 먹고 또 하루는 적게 먹고 이렇게 먹었다고 치면은 그 세 가지를 데이터를 평균을 내가지고 그 칼로리가 얼마큼 되는지 그 정도를 알아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